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미국의 CPI가 나오고 환율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보다 낮은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 확실히 공고히 하는 자산시장의 흐름으로 달러 인덱스가 98.7 정도로 소강 상태이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야 됩니다. CPI가 잘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1440원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환율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환율이란 한 나라 통화가 외국 통화에 대해 교환되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이면 한국의 원화가 1,500원이 있어야지 미국의 달러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화 대비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원화가 더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고 일반 통념상 이렇게 올라가는 요인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안정되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좀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해당 국가 통화 수요가 줄고 외국 통화 수요가 많아지는 게 전제로 깔립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재 시중에 풀린 원화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달러를 더 많이 사려고 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건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인지 이제 수입이 많으면은 이제 적자가 되고 수출이 많으면 흑자인데 이제 외국에 통화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많아지는 거고 달러가 많이 부족해진다면 사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 구조가 사상 최대치이고 흑자 구조로 글로벌 기업들이 워낙 또 잘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이 이유에 선행하는 전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보다 달러를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현상이 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말했지만 기업이나 리테일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오면 어느 정도 원화로 바꿔줘야 하는데 어떤 사태에 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달러를 계속 쌓아두고 있죠. 근데 다른 이유는 또 금리 차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이상이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2.5%라고 하면 현재 이제 미국의 금리는 내려가려고 하고 이제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2.5%에서 동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금리 차이가 투자 수익률 차이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런 이유도 당연히 달러에 엄청난 큰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또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약해질 때 자국 내 화폐 유출이 가속화되고요. 마지막 이유는 이제 국내외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서 안전자산인 달러나 다른 주요 통화로 자금이 몰릴 때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환율 상승은 이제 원화 약세라고 하는 거는 단일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내부, 외부 요인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한국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1438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원달러 환율이 향후 1500원까지 그리고 2000원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는 거는 단순히 숫자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연준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달러 자산이 이제 10년 채권 금리가 3.9이고 우리나라 원화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2.8 정도라면 막 100bp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근데 이게 금리 차이로 자본이 달러로 몰리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커지고 원화 약세 압력이 또 생기거든요. 또 한국은 해외 투자를 하거나 수입을 할 때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커지면 원화 공급이 많아지고요. 이것도 역시 환율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한국이 매우 선방하고 있고 어쨌거나 수출 비중이 큰 경제 구조이고 수출이 둔화가 된다면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온다면 외국인 수요가 약해지고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기정사실이 있다면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원화 약세 요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 및 국제 정세가 불안할 경우에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고 달러 등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또한 국내외 투자자가 한국 자산에서 자금을 빼서 해외로 유출한다면 원화 수요가 줄고 환율 상승 압박이 커집니다. 일단 지금 1438원 정도의 환율이 1450원의 저항선을 뚫게 되면 1500원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간다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환전하고 달러 보유를 하려는 수요가 자발적으로 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국 경제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성장이 둔화되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중국과. 그렇게 구조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율의 장기적 약세 요인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든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런 압력이 지속된다면 2,000원까지도 나갈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 여부는 여러 변수에 달려있지만 그 가능성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사실 원화뿐만 아니라 모든 화폐가 하락하는 구조적인 현상은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또 단순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인데, 즉 물가 상승률이 화폐의 가치 하락률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가 줄어들죠. 연간 글로벌 M2 증가량이 7에서 10%라고 하면 5년이면 현금 가치는 반토막 납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명백한 국가에서는 1년 뒤에 같은 100만 원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지금보다 적다는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현상을 또 목도해 왔으니까 이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를 많이 풀면 통화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각 화폐 단위가 갖는 상대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는 희소성이 있어야지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달러 가치가 또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화폐들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높게 나오는 거지 사실 달러도 계속 가치가 높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계속 현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와 이어지는 개념에서 화폐 가치가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통화 및 자산들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결정이 되는데, 한국 원화가 약세라는 것은 단지 원화만 떨어진다기보다는 달러 등 다른 통화가 강세거나 원화보다 투자 매력이 낮다는 상대적 판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가 강하면 한국 원화는 자동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이게 위에서 언급했던 환율 상승 요인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죠. 좀 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화폐 가치 하락이 단기적인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약해지는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의 변화, 이제 고령화가 심한 국가들이 있죠. 그리고 높은 가계부채 등이 그런 요인들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이러한 약점이 다 거론되고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확실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상황에서 원화 가치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게 악순환으로 원화가 약하면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달러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수입 상품의 원가가 올라가고, 이게 곧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원화 약세는 수입 원가가 상승되는 거고, 물가가 또 상승되고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이게 나선형 스파이럴처럼 밑으로 꽂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원달러 환율이 왜 2,000원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생각은 한 2년 전부터 계속 저도 고민하면서 자산을 대부분 달러로 가지고 있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론적으로 위 조건들이 극단적으로 겹친다면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가는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죠. 단기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의 가능성이 무조건 있을 거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2,000원으로 가려면 뭔가 갑자기 터지는 경기 침체나 블랙스완 같은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조금씩 과거에 800원이었던 환율이 당연시되던 시절에 1,000원으로 올라가고, 또 적응을 하면서 1,200원에 이 정도면 이제 또 적응했다 치면 지금 1,400원 환율이라고 했을 때 1,300원으로 내려가서 뭔가 환율이 싸졌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1,500원이 되면 1,600원으로 점진적인 환율 상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과 원화 약세와 화폐 가치 하락이 어느 정도 구조화된 리스크라면 국민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또 정책적인 입장에서 각각 대응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와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해외 자산을 분산하거나 환해지를 풀고 환 노출 상품들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고려를 해야겠죠. 특히 달러에 연동된 자산들이나 미국 주식이나 금, 은, 그리고 원자재, 비트코인 같은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에 수혜를 보는 자산들을 계속 모아가는 게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쓰레기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 많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놓고 투자가 좀 처음에 어려우신 분들은 50%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산으로 가지고 50%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자산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1,500원 또는 2,000원까지 오르는 것은 단일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인 겁니다. 그렇게 원화 약세와 화폐 가치 하락은 서로 연결된 현상이고, 환율 상승은 즉 수입 원가 상승을 시키고,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과 환율의 이제 추가 상승은 계속 악순환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다들 대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신의 자산을 잘 지키면서 성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